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7시가 넘었는데, 예, 오늘도 그 유튜브를 찍고 가려고 수업 끝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찍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어떤 그 문자를 받았는데, 저하고 좀 친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말하기도 좀 못한 게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대전 사는 그 여자 선생님, 제가 아주 가끔씩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아무튼 그분한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맨날 뭐 먹거나 놀려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마음을 전혀 못 알아주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막 뺀질거리고, 학원을 오는 이유가, 공부방을 오는 이유가 먹거나 마시다가 가려고 그러는 애들 같고, 공부는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마음에 이제 상처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두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상이 일상.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이거는 일상입니다. 그냥 우리 학원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는 정을 주지 말아라, 이건 아니고, 그렇게 뭐 잘해준 애들이 뭐 갑자기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 마음을 너무 못 알아주고 떠들기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정말 선생님의 마음은 완전히 뭐 이건 문드러지는 거야. 그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고 내 마음도 너무 못 알아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기대감을 그냥 갖지 마세요. 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지를 말고, 얘는 이렇게 그냥 싸가지 없이 대하는 게 그냥 평범한 거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속이 편합니다. 내가 얘한테 이렇게나 잘해줬고 뭐 정성을 쏟았는데 얘는 나한테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진짜 학원 생활 못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싸가지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나갈 때도 이렇게 싸가지 없게.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번 말을 하잖아요. 뭔가를 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지옥의 목구멍이라고. 아무리 줘도 더 달라고 하고 만족함이 없는, 이것을 지옥의 목구멍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애들이 그래요.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줘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얘께 조금 더 커. 그러면 얘는 왜 큰 거 주고 난 더 작은 거 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뭔가 학원비를 받았을 때 그 안에는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애들 생각해서 간식을 좀 더 해주고 이런 건데, 애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선생님이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다.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애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뱃속이 편하십니다. 마음이 편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고요. 이 영화 뭐지?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뭐 이런 걸 보면요. 얘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이 주인공이 막 피아노를 치면 자기는 혼자 피아노를 칠 뿐인데 막 세월이 흘러. 겉에 막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바뀌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바뀌어. 나는 그냥 피아노를 치고만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학원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마음을 주지 마시고, 물론 애들을 예뻐하고 이런 마음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정도 줘야겠죠. 근데 거기서 그냥 정도 주고 예뻐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엄청나게 객관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거야 내 만약에 성품이 애들하고 맞거나 뭐 그러면 애들한테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어 그거는 이제 그 뭐 두더라도 나의 목표는 오늘 와서 2시서부터 7시까지 애들을 가르친다.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고 사세요. 그래서 애들이 오늘 몇 명이 왔는가, 몇 명이 왔는가, 몇 명이 빠졌는가, 몇 명이 지각을 했는가,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직장 다니듯이 1시에 와서 뭐 7시까지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럼 그것에만 집중을 하시고 제가 수업하는 애들한테 100% 이것을 이해시키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밖에 아이들의 리액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뭐 몇 명이 지각을 하고 몇 명이 빠지고 물론 그런 건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몇 명이 돈을 냈는가, 학원비를 몇 명이 냈는가, 그리고 쟤는 왜 학원비를 안 내는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사시면 이게 어떠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 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에 들어온 수입이 더 많고, 나에게 들어온 수입이 더 많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입이 더 많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 수입은 확실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애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루틴이죠. 매일매일 1시에 와서 7시까지 뭐 수업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돈 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애들이 수강료를 내야 될 때가 되면 뭐 문자로 알리든가 이렇게 알리지만, 만약에 혹시 돈을 안 내거나 학원비를 안 내거나 그런 애가 있다고 해도 쟤는 왜 안 내는가,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내려면 안 내라 뭐 이런 마음으로 뭐 낼 때 되면 내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달 한 달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뭐 몇 년 전보다는 그 다음 해에 들어오는 수입이 더 늘고, 어느덧 애들도 한두 명이라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발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내 연봉은 느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어느덧 어느샌가 보면 학생 수는 늘어 있고 나의 연봉은 올라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너무 세세히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 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애들이 이상한 거다. 그건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고 너무 철이 빨리 든 애들이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 느끼시고 나한테 싸가지 없이 대하고 뭐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이것을 정말 너무 당연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지 선생님도 이걸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정말 오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 정말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교습소를 하고 산 지가 이제 4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서든지 그 뭐랄까 뭔가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요, 장벽이 있고 그 나에 대한 저항이 초창기일수록 더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뭔가 교습소를 처음 시작하고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극에서 극이에요. 극에서 극.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런 거를 거로 시작을 했거든요. 광고 같은 거. 그럼 블로그 같은 걸 보고 들어오기도 해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보에 완전히 재빠른 엄마들 있잖아요. 완전히 정보에 재빠른 엄마. 그런 엄마의 자녀들도 들어오지만 정말 이 학원에서 퇴짜당하고 저 학원에서 퇴짜당하고 진짜 그 어느 학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그 1년 6개월을 가르친 어떤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걔는 진짜 이 동네에서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동이, 와, 행동이 얼마나 그러냐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뭐랄까,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정도의 애인데, 그 애를 데리고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을. 예, 대단하죠.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뭐, 그 살이라 그러나? 속에 한 살이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살이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이가 생겨도 진짜 많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걔를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요, 했는데, 하루는 어떤, 그때 그 성인이, 자기를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 정도 수준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이렇게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성인이 그 20살짜리 그 사람이 이 애의 행동하는 걸 보고 진짜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애를 데리고 가르치실 수가 있냐고. 예. 엄청 불쌍하게 여겼어요. 예, 어떻게 저런 애를 킥아웃 안 시키고 데리고 가르치실 수가 있냐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나서 이 애가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학원 교습소 이런 데 오픈을 하면요. 잘하는 애보다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 어떤 학원도 들어올 수 없는 아니면 다니다가도 킥아웃 당해서 킥아웃 당해서 그 내쳐진 그런 애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서, 정말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든 저항을 뚫고 이제 지나가면요. 맨 첫 해보다는 두 번째 해가 좀 더 쉽습니다. 살기가. 근데 두 번째 해까지도 뭐 부모님이나 뭐 학생이나 그런 정말 저항이 큰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한 3년 차 그때서부터는 좀 그게 덜해지고 올해는 편합니다. 예. 제 모든 상황이 편합니다. 애들이 딱 오면 거의 알아서 공부하는 모드로 앉아 있고요. 애들은 다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한 4년이 넘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딱 되는 것 같아. 애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봐주고 이런 분위기가 4년이 들어섰을 때, 4년이 넘어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보 원장님들 오늘 그 선생님 문자를 구구절절한 문자를 이제 받았을 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선생님은 아주 그냥 예쁜 하늘을 찍은 그런 사진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존버하십시오. 존버하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존버라는 말을 그 선생님들 너무 웃기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선생님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존버라는 말이 존 덴버 같이 들리네요. 뭐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참 유머가 있어. 유머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초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정말 그 선생님들은 매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걸 겪으면서
살아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 조언이랄까 아니면 뭐 영상 편지랄까 이런 걸 좀 쓰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초보 선생님들 존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을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객관화시켜서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감정은 내려놓고 내가 가르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마치 회사에 나와서 일하듯이 하루에 뭐 6시간이면 6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아니면 그 이상 시간을 그냥 객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 업무에 몰두하듯이 아이들의 가르침에만 몰두를 하면서 그렇게 내 일에 집중을 하고 살다 보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뭐랄까 나의 위치나 나의 마음이나 이런 건 점점 더 편안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 큰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내 거를 차렸을 때 그 내가 가르쳤던 그 큰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과 진짜 이제 그때는 대형 학원에 잘 나가는 선생이었었는데 이건 동네 학원 선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아이의 수준에 대한 갭도 엄청나지만 그 태도,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태도에 대한 갭도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고 좀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을 해 감에 있어서 사실 좋은 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들에게 개인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뭐 의지한다고 할까? 물론 정이 드니까 그렇겠죠. 맨 처음에 내 거를 하고 나서 처음 들어온 애들인데 정이 오죽 들겠어요. 그리고 오죽 예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갔을 때는 상실감도 크고 그런데 그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살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일하듯이 회사에 나와서 자기 일하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편해지고 그리고 연봉은 올라간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